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기 여자 종의 남편을 함부로 죽인 사건, 또 그것에 대한 또 평가라든가 처벌 규정이 좀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주인을 죽인 종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사건의 조작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입체적인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숙종 초의 이야기입니다. 숙종 1년, 2년쯤, 1675년, 1676년,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충청도의 이제 부여 지역 있죠. 부여에 사는 지인 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카와 함께, 그러니까 숙부와 조카가 함께 그 임천으로 갑니다. 임천도 역시 이제 충청도의 고을인데요. 지금 여기가 행정구역의 부여군 임천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여와 붙어 있는 바로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왜 임천으로 갔느냐? 그 노비들의 신공을 거두러 갑니다. 신공이 뭐야? 몸값이죠. 즉, 여러분 뭐 노비가 이제 외거노비와 솔거노비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심부름시키는 노비들을 이제 솔거노비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노비, 일반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은 외거노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뭐 지금처럼 부여와 임천처럼 가까운 이웃 고을 지역에도 있지만, 멀리 예를 들어 뭐 서울 사는 양반이 저쪽 뭐 전라도나 경상도, 강원도에도 이렇게 노비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몸값을 이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신공을 거두러 임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밤에 때를 지어서 두 진씨, 즉 삼촌과 조카를 묻고 그 중에 숙부를 죽여서 시체를 강물에 던진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는 달아나서 목숨을 구하고 관가인 이제 임천 관가에다가 군에다가 가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좀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임천 군수 홍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뭐 종에게 이제 뇌물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합니다. 종에게 어떤 그 신공 받으러 왔던 외건오비 종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진 씨들이 그 딸을 보고 이렇게 반했나 보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삼촌과 조카 이 두 진 씨가 그 딸을 두고 다투다가 조카가 숙부를 죽인 사건이다. 그러고서 죽인 조카가 자기 숙부를 죽이고서 자기가 아닌 종들이 죽였다고 해서 종들을 억울하게 고소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조카와는 다른 그런 그 언급을 바로 그 당사자인 군수인 홍세영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 사건이 성립됐죠. 살인 사건은 일단 그 도의 감사가 일단 그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감사가 그 이웃고을인 석성도 역시 지금은 이제 부여군에 있는 부여군 석성면인가 막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행정구역이. 그 석성 현감 이영휘에게 조사를 지시를 합니다.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이웃 고을, 세 고을에 이렇게 그 사또들이 한꺼번에 합동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 이영휘가 이런 정황이란 뭐 진술이란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홍세영이 했던 임천군수 홍세영이 했던 얘기와 사실 많이 상반이 돼요. 그리고 이 조사장에 조카 진 씨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천 군수 홍 군수의 입장에 따르면 조카가 사람을 죽인 거니까 자기 숙부를 죽인 거니까 조사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논리에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건에는 피고와 원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영희 형감이 조카를 불러들이면서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받아요. 조카의 진술. 그리고 그 임천 지역 형방에게 그
그 아전에게 전에 작성했던 진술서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한 이야기와 아전이 지금 읽는 진술서가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지난번 진술과 왜 달라졌느냐라고 조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는 크게 놀래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지 어디 어느 쪽인가는 잘못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군수였던 임천 군수 홍세영도 같이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데 홍세영은 이렇게 사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 드러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진술이 나오니까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해요.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영희가 홍세영은 이제 나서지 못하게 하고, 이영희가 혼자 사건을 처리해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주인을 죽인 종을 이제 처형할 것을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그 이웃고을 수령도 이제 연명을 해야 되고, 당장 이 지역 거니까 홍세영도 같이 서명을 해야 되죠. 근데 홍세영도 연명으로 이제 서명을 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옳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여기부터 이제 약간 제 해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뇌피셜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 주인을 죽인 사실은 이제 분명한 듯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종의 딸을 둘러싸고 이 진씨 숙부와 조카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공을 받으러 온 주인 이 숙부와 조카가 종의 딸을 어떻게 억지로 취하려던 과정에서 분노한 종들이 주인 숙지를 결박하고 그 삼촌을 아마 죽인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인 추론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종들이 사실 주인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종들의 말과 이쪽의 말이 다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거 볼 때 제일 이상했던 것은 이 임천 군수 홍세영이 뇌물을 받고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아니, 저쪽 노비 주인도 있는데 왜 종들의 말을 들었을까? 그런데 두 가지죠. 아마 상대 진씨들이 그렇게 큰 세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외고노비 중에는 신공만 바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경제생활도 할 수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민과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부유한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고노비들도 재력이 있는 경우도. 게다가 이 종들은 이 임천 지역 주민이고, 이 진씨들은 이웃고을인 부여에서 왔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이죠. 게다가 중간에 아전들이 개입하면서 서로 이익을 나눴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처음에 임천 군수는 종들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판단을 제대로 내렸던 그 석성 영감 이영휘는 그 뒤에도 큰 관직은 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지방의 수령 사또 역을 하는 것으로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이제 3등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평안도 강동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현령을 거쳐서 바로 이 지역, 처음에 이제 이 옆 지역이었잖아요, 석성. 그래도 바로 이 지역인 임천 군수로 다시 오게 됩니다. 임천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서 임천 군수가 되니까 이제 승진을 한 거죠. 그렇게 주로 어쨌든 외직 지방관을 거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 임천 군수였던 홍세형 같은 경우는 그걸로 무슨 죄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어쨌든 승진을 해서 충청도 청주 목사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군자감은
지금으로 치면 뭐 군수를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군수사령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군자금적이면 어쨌든 뭐 군수국장 정도 되는 거죠. 국방부에 그런 책임자까지 이제 맡은 기록이 보입니다. 종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 뭐 종들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전해지지 않는데 이 법정형으로는 이 주인을 죽인 노비는 능지처참, 가장 강력한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능지처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능지처참은 죄인의 머리, 손, 발, 몸을 토막내서 죽이는 형벌이 원래 능지처참입니다. 하나하나 잘라 죽이는 형벌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면 거열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는 이제 수레 거자죠. 열은 이제 찢을 열자입니다. 수레에 매달아서 몸을 찢는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반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강상죄 이런 죄죠. 삼강오륜을 어긴 자식이 부모를 해친다거나 죽인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인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반역이나 강상죄를 저지른 죄인의 목과 팔다리를 수레에 즉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매달아서 아니면 직접 소나 말이 끌게 해서 매달아서 이제 몸을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각각 다른 소, 말, 수레에 이제 묶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찢기게 되죠. 그 과정에 이제 고통 그리고 그 전에 공포 엄청났겠죠. 가장 강한 형벌이 능지처참이었는데 바로 그 능지처참을 해서 처형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주인을 죽였던 종들 그 사건의 어떤 진상이랄까요? 그리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